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목포무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오픈 토크의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분을 모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목포에서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신영석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이제 넘어오면서 한국에 대장장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대장장이를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네, 현재 어떤 제품들 만들고 계신 건가요? 옛날에는 농경 시대에는 농기구, 즉 홈이나 낫, 곡괭이 등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식생활 개선으로 인해서 다양한 칼들의 사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런 칼들을 만드는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칼을 직접 만들고 싶었던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목포에 왔다가 저희 스승님을 만나게 된 네. 것이 계기가 됐고 저희 스승님이 칼을 다루실 때 칼을 만들고 또 칼을 성형을 하고 네. 칼 수리를 하고 또한 칼이 이렇게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었습니다. 네, 시중에 팔고 있는 기성품 칼과 그리고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칼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칼들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 규격화되어 있고 균일한 용도에 맞게끔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작한 칼들은 고객님들의 의뢰를 받아서 그분들의 사용의 목적, 또한 칼의 모양, 또 칼의 무게, 다양한 그런 요구 조건들을 상담을 통해서 칼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칼이 단 하나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칼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단 하나의 칼, 말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나만의 칼을 간직하고 싶어서 주문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주문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이 주문을 의뢰하실까요? 저한테 칼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전문 요리사의 퍼포먼스를 위한 칼이나 개인 취향에 따른 소장용 칼 등 여러 종류의 칼을 제작하고 있는데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품을 몇 개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 올리려고 몇 개 이렇게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칼은 목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선칼. 네. 모양은 이런 형태로 생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선 식도, 식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정에서 야채 칼로 사용하고 있는 야채 전용 칼. 네. 네, 아까 제품보다 훨씬 날카로운 제품들이 등장했는데 이건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이 칼은 회를 썰 때 사용하는 회칼이고요. 이 칼은 살과 그 껍질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칼의 용도입니다. 그리고 이 칼은 살과 뼈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용도의 칼이고요. 그리고 김장철에 많이 사용하는 해남이라든지 각종 지역에서 배추 작업을 할 때 최적화되어 있는 작업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7가지의 칼을 보여주셨는데 이외에 칼 몇 종류나 될까요? 제가 보여드릴 칼은 일부일 뿐이고요.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칼들은 대략 한 2,500가지 정도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칼이 사용되는 곳이 우리가
부엌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은 산업용 칼이라든지 대량 생산 공장에서 다양한 칼들도 인해서 우리가 식생활에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또 칼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칼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날카롭고 또 보기만 해도 이렇게 섬뜩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칼을 놓고 상대방이 위압감이 느끼지 않을 그런 안전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2,500여 가지나 되는 칼, 정말 저는 이렇게나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진짜 많은데 그렇다면 이 칼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칼을 연마하시러 오신 분들의 칼 상태를 보면 매우 이성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칼은 우리의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칼을 잘 들게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용도에 맞게 성형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리고 복원을 해서 최대한 칼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잘 쓰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장간이 전국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네. 대장간을 인수하고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전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대장장이라는 직업이 점점 사양되어 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쇠를 담그는 과정부터 또 장인만의 담금질 기술까지 이 칼 하나 제작하는데 2주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인내심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하시는 이유는 그걸 뛰어넘는 보람된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네, 사실은 제가 대장장의 길을 거리를 가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일은 힘들기는 하지만 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점점 빠져드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새로운 디자인을 생각하느라 밤을 새운 적도 있고 머릿속에 그렸던 칼의 모양이 눈앞에 작품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희열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네, 앞서서 기술을 전통 방식으로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칼을 만드는 과정들은 칼을 만들고자 하는 정도의 칼 재료를 절단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가마에 1200도에서 1600도 즉 융점 안에서 계속 재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을 다 제거를 하면 칼의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의 모형이 될 때까지 계속 두들겨서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성된 칼이라고 해서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칼을 다시 이렇게 연마 작업을 이제 각 공정에 맞춰서 초벌, 중벌, 마무리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표와 계획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지역의 명인을 넘어서 지금 전국구로 통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저희 매장에 외국인 분이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칼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 전통 칼도 이렇게 외국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도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신영석 장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지역에 나아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소중한 장인분들의 소중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오프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